그 원장님들이 매우 흥미를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병원의 현금 가치 산출법.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병원을 팔고 살 때 병원의 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즉 밸류에이션이라고 하죠. 미국의 경우를 보면 개업의사가 은퇴할 때 자기가 수십 년 동안 운영해 온 병원을 팔아서 노후 자금으로 마련합니다. 그래서 은퇴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이제 병원을 파는 시점, 한 2, 3년 전부터는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파는 시점에 내 병원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나라의 의사들은 그렇지 못하죠. 내 병원을 팔 때 뭐 중고 기계값 정도 받을까? 이런 게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그 병원의 가치 평가 방법을 알기 위해서 순전히 이 이유 때문에 제가 미국 뉴욕에 가서 많은 병원 컨설턴트들을 만나서 소위 한 수 배웠습니다. 너무너무 궁금해서 미국까지 갔던 거죠. 근데 미국에는 보니까 병원 매매를 자문하고 연결시켜주는 서비스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그 당시에 발견했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병원 컨설턴트, 그리고 병원 매매 브로커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병원 매매 브로커 협회도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 가치를 산출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순이익에 연계시키는 방법이죠. 종합적 산출 방법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데 이것은 좀 복잡합니다. 세 가지 요소를 주로 살피는데, 첫 번째, 1년 순수입이 얼마인가? 순수입이라 하는 것은 총 매출에서 운영에 필요한 지출을 뺀 거죠. 두 번째, 유형 자산을 따집니다. 장비, 기구들은 뭐 현재 가격으로 칠 수도 있고 감가상각을 해서 산출할 수도 있고, 쓸만한 기구나 재료들은 뭐 현재 가격으로 주로 이제 산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리스, 임차료, 또 상하수도 공사비, 미국은 이게 참 많이 들어갑니다. 상하수도 공사비가 플러밍이라 그래서. 그 다음에 전기 공사 뭐 등등 인테리어에 들어간 비용을 산출하게 됩니다. 감가상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인테리어를 했을 때 필요한 비용이라 그럴까?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미수금과 미수치료비를 이제 계산하게 됩니다. 네, 이것은 파는 측에서 해결하기도 하고, 아니면 인수자에게 넘기기도 합니다. 그럼 인수자한테 넘기는 경우 보통의 원칙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미수가 1일에서 30일 경과하면 80에서 100%로 계산하고, 32일에서 60일 정도 미수가 경과했으면 대개 그 금액의 70 내지 80% 쳐주고, 61일에서 90일까지는 50%에서 70%, 91일 경과한 미수에 대해서는 제로에서 50%까지. 이게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앞에서 이제 산출된 금액이 나오면 이 금액을 상향할 수도 있고 하향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요소들이냐? 그 병원의 이미지, 또 병원의 브랜드,
뭐 지리적 위치, 또 그 병원의 성장 가능성, 또 건물의 외관이라든지 뭐 주차장의 편의성이라든지 그 병원의 기술 수준이라든지 경영 수준, 직원의 능력, 환자 기록, 또 세무, 또 그 이전에 뭐 혹시 의료 사고가 있었는지 여부 등등을 이제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향할 수도 있고 하향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산출 방법은 좀 간단합니다. 이것은 그냥 총 매출액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대개 총 매출액의 적게는 25%, 많게는 125% 안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인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25%에서 120% 사이에서 결정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60에서 70% 정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병원을 넘기는 방법도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을 매수하는 의사가 들어와서 기존에 그 매각하는 의사분과 같이 뭐 2년이고 3년이고 일하면서 병원을 서서히 인수받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냥 바로 그냥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바로 인수하는 방법도 있고, 그 매수하는 의사분들이 그 매각하는 의사분들하고 한 몇 년, 뭐 1년이든 2년이든 같이 근무하는 걸 선호를 해요. 그래야 이 환자를 다 인수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변호사나 회계사나 브로커, 컨설턴트들, 이분들이 도와주게 되는 거죠. 또 이런 분들의 도움이 거의 절대적으로 필요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이런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20, 30년 동안 병원을 운영한 어떤 가치를 인정을 못 받는 거죠. 네. 그게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훌륭한 은퇴 자금이 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그냥 뭐 거의 중고 기계값 정도 팔고 넘기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좀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 되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서비스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런 부분도 분명히 언젠가는 활성화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